갑자기 오늘 불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장송의 프리랜 아십니까? 장송의 프리랜? 갑자기 또 딴 얘기 좀 해보자. 잠깐 나 공부하다가 내가 장송의 프리랜을 안다 손.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만화책으로 나오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요새 이거를 보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불교 철학적 그러니까 불교 수행적 측면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텍스트로 만들어진 어떤 학술적인 보고서 같은 게 없어. 그래갖고 장송의 프리랜에 관련돼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봐. 이게 맞는지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장송의 프리랜 줄거리 이게 뭐냐면은 자, 음악을 좀 중지하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왠지 영상으로 뽑게 될 것 같아. 하여튼 용사 일행의 마왕을 토벌한 뒤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용사 힘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존재야. 그리고 엘프 프리랜 그리고 이제 성직자 하이타 그리고 전사 아이젠 이렇게 해서 단명종 그리고 장수종 이렇게 있어. 근데 전사는 이 드워프긴 한데 여기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마왕을 죽인 다음에 보통 마왕을 죽이기까지의 여정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모든 종류의 판타지라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일단 시작 지점에 마왕이 죽음. 그러니까 마왕을 토벌한 시점임. 그리고 이후 50년이 더 지나서 용사 힘멜이 죽음. 그런데 프리랜은 힘멜이 죽고 나서야 힘멜과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옛 마왕성으로 다시 모험을 떠남. 이게 주 내용인 거야. 근데 이게 왜 불교 철학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죠. 정확하게 딱 한 문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용사 힘멜이라면 그랬을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프리랜은 되게 완성도가 높은 마법을 가지고 있는 엘프예요. 그래서 1000년을 넘게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드워프 엘프를 다 총칭해서 인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인간만을 포함하지 않고 하여튼 인류의 마법 체계 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야, 프리랜이. 그래서 이제 수많은 마족을 다 장사 지냈다라고 그래갖고 장소의 프리랜이라는 이명이 있는 건데 얘가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좀 나한에 가까운 캐릭터거든요. 아라한. 뭐냐면 이제 상좌부 불교의 어떤 이상적 인간향인 거지. 속세와 떨어져 있고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모든 것들이 흘러 지나가면서 공임을 깨달아서 이제 안정적인 나한이 뭐냐고? 네. 그러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구나. 내가 너무 프리랜은 나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한이라고 쓰고 아라한이라고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좌부 불교에서 지향하는 인간의 목표 중 하나예요. 즉 불교 수행 그러니까 상좌부 불교의 수행에서의 도달점인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끊임없는 수행 끝에 수행 속에서 번뇌가 소멸돼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온전한 경지에 도달한 존재. 물론 상좌부 불교에서도 나한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눕니다. 나한이라는 개념을 상좌부 불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사과나한이라는 개념으로 경지를 나눔. 이게 어떤 거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해서 사향 사과. 여기서 예류. 말 그대로 이제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들어온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일례 한 번만 더 오면 된대. 윤회에서. 그리고 여기서 불환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아라향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경지에 무언가를 얻어내서 점점 더 끊어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나한의 수행을 종착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나는 상좌부 불교의 관점과 다르게 보살행으로서 타인과 자신의 인식적 경계를 허물고 자신과 타인의 이득이 서로 다르지 않은, 깨달아서 그 공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보살 행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좌부 불교는 약간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강하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조금 더 보살행으로서의 그 대중화된 혹은 공동체주의적인 형태의 불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프리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프리렌은 굉장히 나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000년을 넘게 산 부처다. 그러니까 1000년을 넘게 산 엘프다 보니까 되게 시간 감각이 무뎌서 막 몇십 년 후에도 찾아보고 지 좋아하는 것만 파고 막 그래. 그러니까 되게 본인의 연구 혹은 본인의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깊이 파면서 사람들이 그냥 짧게 살다가 가고 막 그래도 그냥 본인의 그 삶과는 별개의,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본인의 어떤 삶이나 혹은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 그래가지고 초반에 용사가 뭐 이번 모험이 참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리렌은 이건 내 인생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되게 아무런 가치 없었던 것들처럼. 근데 이제 흰메리, 용사 흰메리, 그치만 그게 너를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 지점에서 서로의 어떤 수행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렌은 자주 이런 말을 함. 원래 프리렌은 개인적이고 타인의 일들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라서 그 독립적 존재다 보니 였으나 어떤 타인 싸가지? 그치. 약간 그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들. 근데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야. 날 때부터 엘프였었으니까 이 세상은 그 엘프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그 타인과의 유대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그 독립적인 존재야. 욕구가 되게 없고 욕망이 되게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자면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 이런 것들이 존재해. 이 나한의 수행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다원의 수행을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7번을 더 죽었다 깨어나야 사다함의 경지에 이른대. 그리고 7번을 다 죽었다 깨어나면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윤회의 아나함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음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아라한으로 태어난 존재에 가까운 거지. 이 엘프들이라는 거는. 이 불교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날 때부터 욕망이나 욕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냥 세계를 관조하고 자신의 그 마법이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것 하나만 그냥 파면서 살아가는 거야. 즉 사회와 유리된 존재인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이제 흰멜은 용사였었잖아.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이 세계관에 나오는 용사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한 이타심을 발휘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보살도를 통해서 견성성불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프리렌이 흰멜이랑 얽혔었던 그 10년간의 짧은, 그러니까 프리렌의 입장에서 굉장히 짧은 그 시간이 프리렌을 되게 많이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어려움이나 도움 요청이 올 때마다 프리렌은 용사 흰멜이라면 그랬을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행적을 보임,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여기서 뭘 느꼈었냐면, 이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방법으로 말하는 법신부를 모시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거지.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법신불이라는 게 뭐냐? 대승불교에서는 삼신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처라는 존재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처의 형상은 총 세 가지로 드러난다 말하는 개념. 여기서는 보신불, 법신불, 그다음에 화신불 이렇게 말해요. 이 화신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바타라인 거지. 아바타라. 일단은 화신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 화신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화신불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육신 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그 현현한 부처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뭐 석가모니 불로도 나타나고 뭐 이전 세대에 또 다른 누군가로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 용사 힘멜이 만약에 부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용사 힘멜의 육신인 거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지금 우리 당장에는. 그리고 보신불은 뭐냐면은 이 과거의 공덕과 업보를 통해서 태어난 부처의 모습인데, 주로 초능적 또는 다양한 이능적 기적들 보이는 모습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2사, 80종호 등 그의 부처의 역량, 그러니까 무한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법신불이 중요한 거야. 법신불. 이게 법신불이 뭐냐? 법신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진리의 인격체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부처님이 의 가르침, 진리 그 자체가 인격화된 모습. 이게 내가 이제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냐면은 그 법인 인격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이게 뭔 소리냐? 그 법인을 세우면, 이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세우면 정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정관이 해당 법인의 행동과 판단과 윤리적 기준 등을 결정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법인이라는 존재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의사들을 함께 모은 다음에 그걸 정관으로 묶어놓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제 우리 교육회사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우리끼리 맨날 얘기했었던 게, 일반 의진이 뭐니 얘기를 하고 농담을 했었던 게, 만약에 우리가 잘 묶어놓은 형태의 그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창업할 때 처음 세웠었던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다가 돈을 쓰는 걸 우리 회사가 용서해 줄까? 이런 식의 예시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오늘 내가 힘들다고 짜장면 먹는 거를 나는 용서하겠지. 근데 우리 회사의 관점에서 이걸 용서해 줄까? 우리 회사는 용서해 줄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법신부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더 다시 쌈마이하게 좀 더 후려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야 그러니까 그래야 어떤 다양한 순간들에 어떤 판단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게 부처님의 형태이면 우리는 그걸 법신불로 부름. 근데 이거 사실 이 법신불의 특징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으니까, 법신불을 조금 더 후려쳐서 쉽게 이해해보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내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해서 마음에 깊게 담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여자친구가 당장 내 눈앞에 옆에 없어도 어떤 무언가를 보거나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이거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 여자친구라면 여기서 이걸 골랐을 텐데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여자친구의 법신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관념이, 그러니까 즉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상대의 관념이
매우 강해지면 하나의 판단 체계가 될 수 있을 때 불교식 용어로는 법신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에 법신부를 모시는 대승불교의 수행이란 경전과 그 설법 등을 꾸준히 들으면서 내면의 부처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념을 잘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이랬겠지. 이러실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안정적으로 내면에 만들고 안리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처가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화할 수 있는 수행을 제안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삼신불 개념인 건데 부처님들끼리 쌓아놓은 법신들이긴 해. 법신 아니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거 있잖아. 그 삼위일체 같은 거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 같은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다 보니 즉 그렇기에 프리렌이 내면에 힘멜에 대한 이해가 깊기에 프리렌의 내면에는 힘멜이 이미 존재함.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타인, 도와야 하는 문제 등 앞에서 용사 힘멜이라면 그랬을 테니까. 그쵸, 힘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멜이 죽은 시점에서 만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용사 힘멜이라면 그랬을 테니까라는 의식적 자각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이야기의 전반적 흐름은 아라한인 프리렌이 보살행을, 그러니까 내면의 법신부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보살로서의 승화를 하는 과정인 거야. 제일 높은 경제 부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프리렌이 결국에 나한으로 태어났으나 보살로서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바라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법신불 수행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거야. 자,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흉기난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웬 루이시안 씨라는 분이 나타나갖고 이제 지하철의 흉기난동을 저지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이 용사 힘멜이라면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결국에 우리 내면에 법신으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세울수록 우리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흉기로 3명을 다치게 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힘멜이 거기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수행의 방법이라는 걸 알겠죠?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수행의 방향, 힘멜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내면의 관념을 만든 뒤 힘멜이라면 했을 법한 또는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들을 체화해가며 힘멜스러운 인간이 되어 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다시 타인이 관념화하여 똑같은 방식의 재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게 이제 좋은 대승불교적 수행의 제안이라는 거야. 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걸로 법신불 수행 사상으로서의 불교 철학 개념을 장송의 프리렌이랑 엮을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 아예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에 대한 수행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되게 불교 수행자로서의 인간의 삶을 규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작정 타인에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닌 거지.
뭐 그렇지만 그치 흰멜은 화신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서의 부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부처라는 것들은 불교에서의 부처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과거겁과 현겁과 미래의 성수겁. 그러니까 참고로 과거겁은 아마도 그 장엄겁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개의 법에 수많은 부처들이 등장함. 이들은 자신이 맡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존재로서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그 장엄겁에서 천불이 있고요. 또 현겁에서 천불이 있고요. 미래의 성수겁에서도 또 천불이 있고 그래. 근데 그게 한 사람 개인은 아니고요. 그냥 과거겁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면은 장엄겁 시대에 보광불 아래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공양을 했었던 무구광 동자가 현겁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되는 그런 것들처럼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윤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다음 겁에 부처가 되고 막 이런 세계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화신불이라고 할 때 이 불이라는 거는 관념적 개념인 거고 이 관념적 개념으로부터 이 관념적 개념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이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관에는 남쪽 용사가 등장을 하고 흰멜이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용사들이 몇몇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사들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어떤 화신불적 측면이 있는 것인 거지.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용사들이 다 동일한 성격을 가져. 타인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거나 내놓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내놓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야. 진짜 멋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남쪽 용사나 그런 것들에서도 볼 수가 있긴 하지. 프리랜 세계관에서 용사는 이제 그 보살로서의 행적을 보이는 그 화신불들 가운 모습. 남쪽 용사 그리고 흰멜 등등. 그렇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잖아? 그러면은 프리랜이 진짜 재밌어져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프리랜 보면서 되게 진짜 잘 만들고 진짜 예쁜 만화다. 이렇게 불교 수행적인 만화가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감동했었어. 또 이렇게 또 공부하다가 개딴 소리 하고 있었네. 다녀오십시오. 등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흰멜과 프리랜의 관계. 물론 이제 약간의 로맨스나 그러니까 작품적 로맨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교 수행이 아니야라는 게 내 의견이었다. 근데 흰멜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흰멜은 죽었지. 그러니까 흰멜이라는 거는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흰멜은 대화를 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 흰멜과 함께 했었던 혹은 흰멜을 통해서 받았었던 영향들을 내 내면에다가 체화시킨 뒤에 흰멜이라면 그랬을 테니까의 형태로 흰멜적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법신부를 모시는 수행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흰멜의 죽음은 이 작품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흰멜은 죽은 거야. 때가 돼서 나이가 먹어서 대머리가 되고 수염이 잔뜩 나서 죽은 거야. 그렇지만 흰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지들 그리고 흰멜의 그런 마음들은 프리랜을 통해서 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재밌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또 한 번 깊이 설명을 해보자면 다 재미없어서 나간 거 아니야? 그 프리랜의 삶에 이미 흰멜 이전에도 그녀의 변화를 위해서 수많이 노력했던 과거의 존재들이 있었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한번 금강경의 그 정신희유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희유분을 보자. 자, 어디 있냐? 네, 금강경의 금강경 6품 정신희유분. 자, 이렇게 돼요.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가 부처에게 물었다. 세존시여,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당구. 뭐야, 중생들한테 이렇게 존나게 열심히 말해봤자 생실신부 신실한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이제 불고소머리 부처님께서 소머리한테 말했다.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의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유직의 수복자 어차당구 능생신침 이 계를 지키고 복을 계속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말씀에서 이제 믿음을 내어서 이것들을 이제 진실이라고 여긴다면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1불, 2불, 3, 4, 5불 하나나 둘, 셋, 넷, 다섯의 부처님이 이종선근 이 사람한테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선근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깨달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경험적 토대 혹은 이런 것들을 심어준 게 아니라 이어무량 천만볼소 종제선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한량 없는 천만불의 부처가 다녀가면서 이 사람에게 종제선근을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 덕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고 잠깐이라도 이런 마음을 깨끗한 믿음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생정신자.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힘멜이 프리렌을 바꾼 게 아니라 힘멜 이전에도 이미 그 1, 2, 3, 4, 5불이 아닌 천만 불의 부처들이 그녀를 지나갔고 선근을 심었으며 그게 이 시점에 딱 피게 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물론 이 정신이유분의 이 분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뭐 연희한테도 언젠간 얘기했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형태의 믿음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때에는 내가 그냥 이 일을 하고 있고 나한테 돈이 주어져 있고 나한테 임무가 주어져 있고 내 앞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거고 이 사람이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당장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저 1, 2, 3, 4, 5불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내가 그냥 이렇게 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때가 되고 혹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냥 쭉 하고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정신이유분의 내용 자체는 사람을 우리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연성적인 개입을 하는 뭐 설법을 하는 존재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코칭을 하는 사람이든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이 사람을 바꾸고 싶다라는 형태의 마음은 존재할 수 있어도 바꾸겠다라는 형태의 기대들, 바꾸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거다라는 형태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됨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 이 파트기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힘메리 프리렌을 바꾼 것도 힘메리 프리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때가 되면 바뀌겠지인 거야.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프리렌은 딱 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운이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힘메리 떠나는 시점에 프리렌은 내가 어떤 그 드디어 이제 종제선근했었던 게 이제 깨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내면에 힘멜이라는 형태의 어떤 법신불이 들어서게 돼서 보살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힘멜 이전에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스승들이 이 프리렌을 스쳐 지나갔었기도 하고 또는 힘멜이랑 별개로 남쪽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쪽용사 이야기. 남쪽용사는 되게 특이한 게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라서 본인이 마왕을 죽이지 못할 것을 알아. 그리고 프리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프리렌은 본인과 함께하지 않을 것도 알아. 그렇지만 프리렌이 언젠가 힘멜을 만나서 그와 함께 그 마왕을 죽일 걸 아는 존재였었던 거야. 인류의 최강인데 본인은 최강이지만 본인이 마왕을 죽이는 역할을 아니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뒤를 위한 다리가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서 그냥 내가 지나가고 또 누군가가 하고 또 누군가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남쪽 용사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교 수행적 측면이 강한 만화군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여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프리렌 이야기를 잔뜩 해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장송의 프리렌 보십시오. 재밌다. 이런 관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 재밌다. 그리고 프리렌이 귀엽다. 끝.